네, 안녕하세요. 종쿤의 명리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추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정하는 방법, 추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 가지 말 다 같은 말이고요. 요새 엑스포트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빠듯하네요. 상담도 많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간을 모르는 분들이 찾아왔을 때 시간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학파에서는 시간을 추측하는 방법은 물어보고 유사하게 찾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혹은 모르면은 시를 제외하고 찾는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거는 지금 다 하는 방법이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유사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간을 본인이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강의를 했는데, 시간을 이제 시주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주 세우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간단하게 보면 2시간씩 편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가지입니다. 지지도 12개이기 때문에 12지신으로 각각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오묘유 같은 경우에는 도화의 성격이 있고, 인신사회 같은 경우에는 역마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충미는 화계 성향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을 추측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자는 방법이 있고요. 지워졌네요. 자는 방법, 가마의 모양, 얼굴의 모양, 울음소리, 부모, 자식으로 봅니다. 울음소리 같은 경우까지는 간단하게 알 수 있겠지만, 부모, 자식으로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도화시에 태어난 사람은 똑바로 누워집니다. 똑바로 누워져요. 그리고 역마시에 태어난 사람은 옆으로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화계 성향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서 잡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는 가마의 모양. 가마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도화 성향은 어떻게 가마가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정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마 성향은 가마가 어디 있을까요? 옆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추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계 같은 경우에는 가마가 뒤쪽에 있거나 쌍가마의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얼굴 모양입니다. 얼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도화 성향이 있는 분들은, 도화시에 태어난 사람은 둥근 편이에요. 그리고 역마시에 태어난 사람은 얼굴이 깁니다. 길고요. 입도 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화계시에 태어난 사람은 사납거나 날카롭게 생겼어요. 좀 샤프샤프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화시에 태어났으면은 빠르고 급합니다. 급하게 울어요. 역마시에 태어나면은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계시에 태어나면은 느리고 완만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으로 본다면은, 이것도 꼬아서 설명하면은 이거 가지고도 엄청 오래 설명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부모 같은 경우도 엄청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부친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양시, 모친이 먼저 돌아가시면은 음시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볼까요? 여기에 양시하고 음시를 이미 제가 나눠놨죠.
좌오묘유, 인신사의, 진술충미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쪽 6시는, 6가지는 양시고요. 이쪽 6개는 음시죠. 이미 제가 나눠놨어요.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쓴 건 아니고, 이렇게 양시와 음시, 부친, 모친이 먼저 돌아가신 방법으로도 추명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많이 쓴 방법인데 자식입니다. 년, 월, 일시가 있지요. 사주라는 게 년, 월, 일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년, 간, 지, 일, 간, 지, 시간, 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주팔자죠.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조상, 여기는 부모, 본인 배우자, 여기는 자식. 볼펜 매직이 잘 안 나오네요. 자식, 똑같네. 네,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식으로도 역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몇 명인지, 자식 궁에 자식이 들어갔는지, 이런 방식으로도 추명이 가능하세요.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자식 궁이 있고요. 일단은 자식 궁이 있고 자식 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같이 맞아야지 이게 자식이 자리에 들어가야지 자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예외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리든가, 아니면은 뭐 나중에 강의할 일이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통 명리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통 명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을 육친으로 보죠. 근데 이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외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시를 보면서, 네, 이건 확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꼬입니다.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6가지 방법 중에서 물론 아시는 분들은 써도 되고요. 근데 또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대해서.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최소한 한 5개는 질문 던지겠죠. 그래도 뭐 자식이 없으면은 뭐 이건 못 쓰는 거고. 그죠? 부모가 둘 다 살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못 써요. 그럼 4가지 가지고 보는데, 또 그리고 그 외의 방법은 뭐냐면 7번째는 사주의 성향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주가 있잖아요. 연, 월, 일시가 여기까지가 6글자가 뭐 있는데, 이게 만약에 7번째는 4주, 목화밖에 없다. 여기가 6가지가 목화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봐도 종격이잖아요. 종격 4주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화가 일간이고 예를 들어서 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모동신격이죠. 특수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모동신격인데, 그죠? 그랬는데 이분이 목화가 들어온 시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 언제입니까? 시간이 그죠? 저녁에서 새벽 사이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여기에 금수가 들어가야지만이, 그죠? 이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있고 시지가 있기 때문에 간지를 잘 봐야겠죠. 근데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제 천간은 뭐 유동적이니까 이거 다 제외시켜놨죠. 제가 지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저녁에는 금이
움직이고 새벽에는 수가 움직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환절기인 토도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추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동신격이 성격이 됐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당연히 아침부터 점심인데 이 시간 중에서도 목화가 같이 있는 시간 뭐 찾아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면은 아마 거의 유사하게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놓으면서 이제 7가지죠. 사주로 보는 법. 이거는 사주로 보는 방법도 이것도 엄청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상식적인 부분인데 사주 실전에서 이거를 쓰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은 공부를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알아듣는데 실전에서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종격은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종격 이런 식으로 추명하는 건 몇 번 안 됩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 대부분 안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그 외의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편차가 너무 크니까 이건 솔직히 거의 말이 안 되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주를 감정했는 예시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분 사주가 일단은 여성분이었어요. 여자였고 질문이 뭐였냐면은 시간은 모르고요. 사주만 그냥 봤을 때 이런 사주였습니다. 병 인 이런 사주였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시가 모르니까 좀 애매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요. 뭐 이런 느낌으로 자는 방법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게 됐고 얼굴은 어떤 모양이고 울음소리는 제가 묻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해서 이런 부분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울음소리는 솔직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질문형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 쟤는 뭐 몇 시쯤에 있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거지. 울음소리는 조금 질문하기는 어려워요. 부모 자식에 대해서도 물어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진신지 이게 진신지 아니면은 진신지 사신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진시나 사시는 완전 다르죠. 이건 역마 성향이고요. 이건 화계 성향이죠. 토는 다 화계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럼 일단은 범위는 이 안에 있으니까 도화는 지워버리고 도화는 그냥 없애고 이 두 가지 질문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주 구성상 역마가 일단 사주를 봤을 때는 역마가 맞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가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화토 금수자 금수 목화잖아. 목화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죠? 됐죠? 토가 하나 화도 하나 그리고 목 하나 수 하나 그죠? 이렇게 5개 금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 오행이 골고루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신약사주잖아요. 이 사주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애매해요. 3대3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떻게 살아왔고 대운주기도 보면 돼요. 대운주기도 볼 수 있겠네요. 사주가 아니라 대운주기 대운 어떤 운에 어떻게 살았는지 똑같은 말이긴 한데 다 골고루 있는 편이죠. 이 사람은 또.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종격으로는 절대 감경이 안 됩니다. 이분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역마 성향이 맞아요. 그렇죠?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뭐 이 경우도 만약에 부모로 보면은 이게 부고 뭐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살아 계시다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에요. 상담을 한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데 아마 두 분 다 살아 계셨을 것으로. 그래서 이것도 뭐 별로 의미는 없었고요.
부모.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부모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정사시였어요. 정사.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이분도 이 사주가 맞고요, 본인이.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여기가 2개 플러스 되잖아요. 플러스 2. 그럼 신강사주죠. 이렇게. 이게 4개고. 그죠? 5개네요. 그죠? 신강사주. 이게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거는 중신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태양하니까. 태왕하니까. 일간이 강한 게 아니라 이제 강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도 이쪽이 흉이고 이쪽이 길이겠죠. 길신 흉신. 그래서 뭐 또 이외에도 뭐 조후, 억부 뭐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뭐 지금은 사주 분석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예시가 있었다, 뭐 그렇게 뭐 육신도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별로 뭐 육신도 필요 없고요. 신강신약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용신도.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추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사주를 추측한다, 추명한다. 어디를? 시주를. 네. 그리고 젊은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또 너무 상당히 많고 바쁘면은 뭐 그냥 시를 제외하고 보셔도 돼요. 아까 그 다른 학파 얘기처럼 놓고 보셔도 되는데, 알아두면은 이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엄청 감동을 하셨어요. 이렇게 깊이 분석을 해주고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엄청 감명을 받았고, 이분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거를 좀 영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린 거고, 그분 사주를 예시를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아마도 엑스퍼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